우리 아니지. 청문회의 말도 안 되는 거. 수준이 좀 부끄럽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룩한 성공한 사업가고, 다른 여러 가지 재산 상황을 봐도 뭐 임차인한테 임대료까지 고가로 받아가면서 수익을 더 축적하려고 한 유형의 임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에게 고가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악덕 임대인이라고 비난을 했겠죠. 아니, 야당이 그렇게 다주택인 사실을 공격해서 가격을 낮춰서 열심히 판 거고,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기존 임차인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기존에 거기에서 영업이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임차인에게 매매가 되면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일이죠.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오피스텔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됩니까? 대가성 특혜? 예전에 어떤 영부인 머리를 손질하신 분이면은 그분한테 임대료를 몇만 원 싸게 주면 총리 후보자가 이익을 얻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청담동 미용실인가요? 권양숙 여사님 영부인 머리만 했겠습니까? 온갖 힘 있는 지위가 있는 분들 머리 했겠죠. 손님 누군지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 무슨 공직자도 아닌 일반인인 임차인 SNS를 털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관계도 없는 키워드 다 끄집어내서 특혜성 증여요? 아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후보자한테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이렇게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제가 부끄럽고요. 지금은 이소영 의원 질의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시고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소영 의원 질의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지금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 시간이니까 다 조용히 하세요. 수준이 낮은 걸 수준이 낮다고 하죠. 나중에 하실 말씀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하시고요. 수준이 지금 이소영 의원 질의 시간 멈추세요. 시간 4분 분인데 돌려요. 실명을 이 청문회에서 다 까발리고 공개하면서 그 개인인 일반인의 SNS 국회의원들이 다 털어가지고 하나 나오는 거 없나? 나오는 것도 없는데 영부인? 무슨 영부인이에요? 지금 영부인이에요? 명확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이 옛날에 누구 머리 했는지까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의원님, 얘기하시고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이 옛날에 누구 머리 했는지 알고 계세요? 질의 형식으로 하세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저기 하십니다. 너무 질문에 지금 청문하는 겁니까? 제 질의를 쓰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질문을 제 질의를 지금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아직 사납게 해주세요. 의사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 시간이고요. 일단 이소영 의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누가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앉아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주장들도 많이 나왔지만 가급적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님들도 어쨌든 질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죠.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차인이 20년 전 영부인
20년 전 영부인의 머리를 손질했던 사실을 아냐고요? 그거를 왜 답변을 못하냐고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김성규 의원 갔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박선호님도 조용히 정책 질의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정말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발 국회의원으로서 또 청문위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수준을 좀 높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한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자 말씀하세요. 저가 임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가족도 그렇지만 지금 연건동에 있는 제3자인 공방에도 역시 똑같이 저가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조정은 의원님 스마트 스토어 할 때에 이야기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월세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실 때 어느 정도까지 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고 굳이 월세까지 많이 받고 사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까 김희정님 그러면 김희정 의원께서 물어보실 텐데 그럼 뭐 부자인 미용실 원장에게 주냐라고 하는데 하실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냥 기왕 개인적인 얘기들까지 다 나왔으니 말씀드리면 거기 오피스텔에 있는 디자이너가 사업이 좀 안 좋아서 그 디자이너에게 패션 디자인 꿈꾸는 디자이너에게 싸게 월세 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기왕 비어 있는 공간이니 그렇게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임대라고 하는 것이 가족에게 가면 증여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이번에 더 알았고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삼청동 집에 대해서도 관련 세무사들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이 저 때문에 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될 거냐 돌봄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엄마 관련해서도 제 동생이 전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다 봤습니다. 다만 이 미용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저는 좀 다소 너무 선정적이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후보자님들도 감정을 조금 추스리고 질의 내용이 약간 모욕적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을 추스리시기 바라고요. 네, 뭐 의사진행관을 하시겠어요? 네, 네. 방송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제 두 분만 질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양 간사님만 남으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희정 의원님의 그 문제 제기가 마치 모종의 그냥 영부인 이렇게 하면서 뭔가 거래가 있는 듯한 그런 질의로